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고 할게요. 첫째, 둘째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내용이죠. 농업 경영,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해서 참여하시는 사장님들의 자기소개, 본인 블로그에다가 자기소개를 좀 한번 올려주시고 그것을 스크랩, 공유하기 해서 자영업 공부방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과제를 올려주시고, 경영은 비즈니스, 농업도 직업이잖아요. 농업이니까 상업, 공업처럼 직업의 일종입니다. 네, 직업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경영 그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결과물을 냅니다. 네, 농업 경영인으로서 나의 존재, 또 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좀 확립해보자 하는 거였죠. 네, 이런 경영 전략이 확립되면 경남 화동에서 창농으로 10억 부자 되기 이 책을 쓴 농업 경영인이 있어요. 방호정 대표. 이분처럼 농업 자체가 재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들로부터 내 농산물 주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면 농촌에서 이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죠. 농산물을 땀 흘려서 생산을 해냈는데 가격을 후려친다거나 저가로 내놔야 되는, 공판장에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일이 재미가 없죠. 이익이 나야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회사의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말을 써놨지만 이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 상품이 아니에요. 내 상품을 가치를 인정하고 제값 내고 사주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난다는 거죠. 결과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고객입니다. 고객을 큰돈 들이지 않고 많이 모으면 그게 일단 성공이죠. 잠재 고객을 많이 먼저 모으시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고객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정보를 계속 주다 보면 구매로 넘어오겠죠. 한번 구매한 고객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단골 고객화 시키는 거예요. 고정 고객화 시키고 그분들이 진짜 만족해서 이 커뮤니티에 내 농산물을 구매한 고객들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내주는 돈 안 받고 돈을 받지 않고 입소문을 내주면서 영업활동을 해주는 입소문 전파자, 충성 고객화 되면 가만히 있어도 비즈니스가 잘 되겠죠. 네, 이렇게 고객의 프로세스, 고객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구매로 유도하고 어떻게 입소문까지 내주는 커뮤니티까지 운영을 할까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게 농업 경영인이 하실 일이에요. 하우스에서 열심히 작물만 키우고 하는 게 농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 중요한 거, 생산보다 판매가 2배 이상 중요합니다. 7대 3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 제값 내고 사주는 고객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애물단지에 내 인생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늦은 밤에 몸도 피곤한데 학습을 하시는 결과물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내 상품을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를 해주는 고객을 모으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작은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에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마디도 안 써 있어요. 그죠? 정책 자금 잘 받아내십시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농산물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사태에 정책 자금 좀 받아낼까? 그거 비즈니스 아니에요. 진짜 비즈니스는 내 상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를 해줄 그 고객들을 왕창 모으는 일,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농업 경영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떨어져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만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식을 아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실천하지 않을 지식을 머릿속에 잔뜩 갖고 있어 봐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냥 잠자고 몸 건강한 게 더 낫죠. 쓰지 않을 지식 넣어놓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매번 과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 과제 이거였죠. 내 사업, 인생,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되고자 하는 나라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는지, 비전과 미션, 3년 이내에 꼭 달성하고 싶은 이런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향, 길, 이런 게 전략이죠. 전략 전술. 나의 신조. 자, 이걸 개인의 VMOS라고 하고 회사의 VMOS가 있어요. 우리 농장, 우리 농원의 VMOS. 우리 농원은 고창의 딸기 농원은 이러이러한 농원이 되겠다 하는 비전.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거는 지키겠다, 사명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밑그림, 먼저 경영의 밑그림을 그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년 과정으로 제가 진행하는 농업경영대학원, 그린농업대학원 이런 곳에서는 이 과제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빡빡하게 다 과제 요청을 할 거고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안 할 거면 그냥 몸 피곤한데 뭐하러 해야 돼요. 주무시는 게 낫죠. 자, 그래서 기본 설계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드렸던 과제입니다. 첫날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꼭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라면이 맛이 없어요. 개판이 됩니다. 네,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농업 경영도 경영인데 농산물, 작물 만들고 하는 거 이거 27%예요, 중요도가. 이 2배 이상 중요한 게 내가 만들어 놓은 농산물을 제값 내고 사줄 고객을 평소에 꾸준히 모으는 일이 2배 이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SNS를 해서라도 잠재 고객을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사진 올리고 이러는 게 SNS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창의 우리 농가의 소셜, 농가의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모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4번 영업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그 절반 정도가 상품 잘 만들어야죠. 음식점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최고의 맛이 아니더라도 대박집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죠. 맛있어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올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맛은 그 중에 하나이고. 자, 그래서 요 순서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순서는 판매 프로세스 확립하기에서 이것도 제가 두 번째 날 과제로 내드렸던 부분입니다. 주택수리업자의 사례 가지고 얘기했죠. 혼자서 영업을 합니다. 혼자서 일도 하고 영업사원 없어요. 그런데 일감이 몰려들어 가지고 몰려드는 일감을 다 처리 못해서 동종업계에 일감을 떼주면서 수수료까지 받아요. 내가 농촌에서 마케팅만 잘한다 그러면 내 농산물 다 팔아 제끼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옆에 농가 거 팔아주면서 수수료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철저하게 입소문 전략을 구사를 했었던 구체적인 사례. 프로세스를 쭉 제가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넣어놓으니까 계속 한번 이곳에 수리를 맡겼던 사람들은 주변에 또 동생한테, 형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이 이 사람의 전략이었으니까. 내 농산물을 농사짓기도 바쁜데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영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몸이 10개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만족한 고객이 야, 고창에 무슨 도라지는 어느 농가가 맛있더라. 거기가 진실되고 그런 얘기가 막 입소문에 퍼지면 고객이 영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고객이 입소문을 낼 수 있게끔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자, 나는 잠재 고객은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 평소에 재밌는 유튜브를 올려서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겠다. 자, 그렇게 모인 고객들에게 매달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로 유도를 하겠다. 한번 고창을 방문했던 고객이라면 이 사람 절대 난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 팔로우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농장에 방문한 사람들 즐겁게 놀고 하는 장면들 사진 찍어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한다거나 한번 구매한 고객들을 절대 이탈하지 않게 가두어두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죠. 자, 그 사람들이 진짜 만족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백만, 300만여 그 농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농촌 하면 고창에 이 도라지 농가밖에 생각이 안 나게끔 뭔가 강렬한 입소문에 이 빌미를 넣어줘야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 쭉 짜보시는 게 두 번째 시간의 과제였습니다. 평소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걸 세밀하게 프로세스를 짜놓는 거예요. 잠재 고객 모집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대량으로 뿌렸어요. 처음에는 우편으로도 뿌렸고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받고 또 주소를 남긴 고객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매주 또는 격주로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매달 정기 세미나를 한 번씩 합니다. 정기 세미나, 공개 세미나죠. 한 5, 60명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장을 열어서 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매달 그렇게 했는데, 큰 곳을 얻으면 비용이 비싸고 한 5, 60명 들어갈 수 있는, 처음에 주로 많이 했던 대학로의 프랜차이즈 협회에 그 60명 들어가는 강의실을 3시간에 10만 원 바꿔서 했어요. 당시에 삼성 경제연구소의 세리 포럼부터 해서 여러 그 포럼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곳의 그 세미나 비용, 참가 비용은 15,000원 정도, 15,000원, 2만 원 이 정도 할 때 저는 10만 원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100% 보증을 했습니다. 3시간 강의를,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만족하지 못했다, 손해봤다 싶으시면 세미나 참가 비용 10만 원 그대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교통비, 왕복 차비 2,000원까지 해서 10만 2천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강렬하게 해놨어요. 60명이 들어오는 곳에 20명이 3시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80명이 들어온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럼 한 달에 얼마 수익이 생긴 거죠, 저는? 10만 원짜리 80명 들으면 800만 원이에요. 공개 세미나 3시간 하고. 자, 그거를, 그 연락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거죠. 잠재 고객이었어요. 잠재 고객. 제 소책자를 신청했던 잠재 고객. 소책자를 신청했던 잠재 고객에게 매번 좋은 소식을 전해주다가 이번 달에 공개 세미나 있습니다. 공개 세미나의 내용은 감성 마케팅,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 3시간 동안 전달해 드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외부에 마케팅 의뢰하지 않고도 혼자서도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결과물까지 탁 던져놨어요. 신청자가 넘칩니다. 자, 잠재 고객, 소책자를 다운받은 고객은 무상으로 다운받았지만 저는 돈이 되는 정보를 얻었죠. 이메일과 전화번호. 자,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수집돼서 가만 놔두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매번 정기적으로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자, 여기에는 잠재 고객에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줘야 돼요. 네, 정보를 주고 매달 정기 세미나로 유도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진 거죠. 한번 구매하러 온 사람들이 3시간 듣고 적용하고 하려고 했더니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은 없냐 해서 제가 운영하는 성공 실천회, 성공 캠프 이런 곳에 이제 정기 세미나는 10만 원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150만 원, 120만 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오면서 교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적용하고 해서 집 2채 저당 잡히고 곧 길바닥에 내앉을만 했던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던 사장님이 적용하고 해서 집 2채를 다 다시 찾고 매출이 오르고 사세가 확장돼서 사옥을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충성 고객이 되죠. 네, 아까 그 창농으로 10억 벌기 경남하동의 방호정 대표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본인이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프로세스 짜야 되고, 이 부분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없습니다. 요즘 교육을 많이 해서. 자, 일단 요 과제 내드린 거는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시대는 제가 했던 그 소책자보다도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마케팅 지도사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마케팅 기술, 학습 이런 거 하는 거는 동영상 쪽으로 할 거예요.
자, 동영상을 하시기 위해서는 동영상 하시려면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동영상 포털 사이트가 유튜브죠. 유튜브를 개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TV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대항해서 동영상 활성화시키는 포털로 네이버 TV가 있습니다. 네이버 TV도 같이 이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TV를 개설하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 이웃이 100명 이상이 되셔야 돼요. 서로 이웃이 100명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100명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네이버 TV 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하는 단계를 지금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려면 서로가 우리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서로가 서로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서 서로 이웃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게 안 되시는 분 계시면 100명을 빨리 채우셔야 돼요.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제 블로그입니다. 네, 자영업 공부방이라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저랑 그 이웃 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눌러서 들어가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셔야 돼요. 이웃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도 서로 이웃이 많으면 좋으니까 이웃 추가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줄 확률이 높아요. 자, 서로 이웃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하시되 네이버 TV를 만드시면 이게 네이버 TV거든요. 이게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회의 옆에 요 재생 버튼 있고 TV라고 되어 있는 요 네이버 TV를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TV의 채널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서로 이웃이 100명 이상이 되면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채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채널을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널은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많이 만드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채널이 자영업 공부방입니다. 검색을 하면 먼저 다 띄워주죠. 웹사이트에. 자영업 공부방 카페. 여기 TV 나오죠. 네이버 TV. 네이버 TV 나오고 유튜브도 걸어주고 동영상이라는 카테고리에 자영업 공부방 다 나오죠. 블로그에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우리 고창에서 내가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고창 도라지 TV라는 채널 이름을 만들었어요. 혹시 고창 도라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웹사이트 지금 비어 있죠. 안 나오죠, 지금? 여기 있네요.
고창 티스토리고 블로그고. 네. 그 네이버 TV를 개설하면 바로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고 네이버 TV에 영상 올린 거 동영상이라는 카테고리에 바로 뜨죠. 네이버는 본인들 거를 활용하는 네이버 TV를 활용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먼저 띄워줍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공밥상을 보면 네이버 TV죠, 전부. 네이버 TV, 네, 성공밥상 올리는 거마다 쭉쭉 다 올려주고 띄워주고 성공밥상이라는 글귀로 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이버 TV가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지, 함께 올렸던 이미지들 다 띄워주죠. 이미지라는 곳에도 띄워주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전쟁터는 이겁니다.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 동영상이라는 전쟁터가 있고 블로그라는 전쟁터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곳을 다 장악을 해야 됩니다. 웹사이트, 이미지, 포스트, 카페.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을 해 나가시는 게 이제 동영상 마케팅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겁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검색이 쉽게 잘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TV를 개설하시려면 개설 기본 자격 조건이 일단 블로그 이웃을 100명 이상 만드시면 되고요. 유튜브 다음 주부터 유튜브 그 썸네일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 다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준비 단계. 이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또는 사진 촬영하거나 할 때 필요한 앱들을 먼저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뒤부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유튜브 마케팅 이제 하실 때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는 그냥 카메라로 아무거나 찍는다고 그게 영상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담으시려면 먼저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처음에 담고 그 다음 어떤 걸 촬영하고 무엇을 얼만큼 집어넣을지 스토리를 쫙 넣으셔야 됩니다. 자, 스토리를 넣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스토리보드 만드는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자, 내용에 따른 촬영을 해야죠.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타실 때 타고 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죠. 타기 전에 어디로 갈까를 정하고 타는 겁니다. 그죠?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영상을 찍을까를 먼저 정하고 하는 거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찍어 놓고 이거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어떤 스토리를 정해 놓고 찍으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찍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건 다 잘라내는 거죠. 편집은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낸 곳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꾸미는 자막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이 요 4번부터 5번이 마케팅이에요. 영상을 올릴 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올리고 어떻게 설명문을 넣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회수가 일어날지 클릭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 마케팅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영상 제작 기획서라고 하는 거를 보내드리고요.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이제 영상 마케팅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스토리를 만드실 때 필요한 내용들,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앱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나가는데 소리가 들리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리 들리고 있나요?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컴퓨터 소리를 제가 안 켜놨었네요.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사과 사주세요. 1,000원이라고 보여줍니다.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대는 2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밥도싸고 맛도전 명품 사과가 단돈 1,000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판매율이 낮았던 B 가판대입니다. 꿀사과가 단돈 1,000원. 꿀사과 하나에 1,000원. 맛있는 꿀사과.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1,000원. 단돈 1,000원에. 자, 그럼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설날 겸 발렌타인데이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초콜릿보다 더 건강한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이 판매대 앞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에 2,000원이요.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날 오늘 친구한테 하나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옆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2개 또 포장돼서 예쁘게 있으니까 아마 사준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좀 재미로 어차피 뭐 믿지는 않지만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삼아 그냥 산 것 같아요. It just makes it a lot more appealing. I think it's, if the price is the same for the single apple, why would you buy one apple? It's good too. And he also wanted to say sorry to me. Yeah. He was horrible to me earlier. So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said sorry.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샀던 겁니다.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이곳에도 사연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1991년 갑자기 불어닥친 큰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대부분의 사과가 피해를 입고 맙니다.
사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는 한 농부. 그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태풍을 맞고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였죠. 그리고 떠올린 아이디어. 그들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이 사과를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과. 이 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태풍을 맞아 보통 사과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아오모리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죠. 여기에는 보통 사과에는 없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이 스토리만 있다면 고가에 팔려나갈 수 있겠군요.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파일 필요하신 분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우리 마케팅 지도사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구할 마케팅 툴이 영상인데요. 영상을 만드실 때 잘 찍었네, 뭐 내가 좋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카메라로 찍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를 담아서 찍을 것인지, 어떠한 스토리를 알릴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서, 이게 이제 누구나 다 고민이에요. 마케터들도 사실은 이런 게 제일 고민이고, 우리 농사를 짓는 사장님들도 내가 생산한 그 고창의 도라지, 또 내 농산물, 이거를 당도가 뭐 몇이니, 몇 브릭스다, 가격이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만큼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만의 스토리를 심으셔야 돼요. 나만의 스토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73억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딱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도라지라는 상품은 전국 어디서나 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내 상품에 심어 보시는 거예요. 네, 최고의 마케터, 최고의 장사꾼들은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최고의 장사꾼들은 혼을 팔아요. 영혼을 팝니다. 내가 취급하는 농산물에 나의 영혼을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익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내 농산물 통해서 이 환자가 건강해지길 원하고, 뭐 이런 생각을, 스토리를 계속 심는 거예요. 네, 귀신도 속을 만큼 자신을 한번 속여보는 거예요. 속인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지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를, 네, 자네 물이 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돈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토리를 한번 심어보는데, 스토리를 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동안 14년 동안 이런 현장에 비즈니스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심어서 크게 성공했던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영상을 만드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러셀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네, 이분은 관절, 류마티스 이런 곳에 파스처럼 붙이는 겁니다. 네, 제 교육을 듣고 나서 스토리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머리에서 아주 그 번개치는 것처럼 반짝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다 출연시켜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네. 장모님께 사랑받는 김서방의 필살기.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실버나라라는 곳인데, 리셀이라는 그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번 입 아프게 이 리셀은 뭐에 좋습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그 자신의 블로그나 이런 곳에 올려놓으니까 주문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 농산물을 판매하실 때도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나 김서방 고민 중입니다. 올 추석에는 장모님께 무슨 선물을 해드리지? 머리 아파 하면서 머리 아파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저번에 친구가 소개해줬던 뭐더라? 리셀, 맞아, 여기 있구만. 그래서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이 리셀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손님인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거죠. 오잉 하면서, 그래, 술 한잔 안 먹는 셈 치자. 여기는 AS도 해주네, 괜찮군. 우리 장모님 무릎 관절염이 낫는다면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지 않겠어? 하하하 하면서, 네, 이게 무릎 관절에 좋은 약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 AS도 해주고 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소비자인 것처럼 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걸 보냈습니다. 김서방 고맙네, 잘 쓸게. 언제 안 오나? 더운데 씨암탉 해놓고 들리게나, 씨암탉 해놓고 있을 테니까 들려라 이거죠. 다음 주말에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장모가 이걸 받고 잘 쓸게 하는 전화를 해주신 거죠. 자, 이 흐름, 프로세스라는 걸 생각해서 사진 자료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네, 어머님, 저는 실버나라의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편찮으세요? 해서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제일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무릎 아프다는 것 때문에 그 장모님에게 이 리셀이라는 의약품을 선물한 거죠. 여기는 판매하는 곳에 판매하는 안내원이죠.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다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이런 걸 보내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동네 아줌마들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다. 언니는 사위도 잘 두고, 이놈의 우리 사위는 평생 이런 걸 몰라 하면서 삐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위가 장모 집에 놀러 갔어요. 자네가 사준 리셀 잘 쓰고 훨씬 좋아졌네, 고마워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 얘기, 이런 것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너무나 만족해 했다. 그래서 점수 많이 땄다. 해서 고맙다고 이 리셀을 판매한 곳에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하죠. 사진 5장인가요? 5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효도하러 가자라는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곳에 이렇게 간단하게 스토리를 올려놓으시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잠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소거를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고. 질문 없으세요? 자, 그 판매할 때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데 영상을 막 찍을 게 아니라 스토리라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찍으셔야 되는데 스토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상품을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성분이나 재료나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이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스토리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잠시 차 한잔하고 다시 착석해 주세요.